네, 안녕하세요. 우승석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고스에서 통합과학을 가르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통합과학을 배우게 될지, 그리고 우승석이라는 강사가 어떻게 가르치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승석이라는 강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승석이 누구냐, 그리고 우승석이 누구길래 어떻게 가르칠 거여 가지고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승석이 누군데 라고 하면은, 우승석이라는 강사는 스타 강사 코리아를 통해서 대성에 들어왔어요. 전체 1등을 했습니다. 전체 1등을 해가지고 뭐 하냐, 지금 예를 들어서 S2나 대성, 의대간 요런 재수종합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 아니면 두각이죠. 두각학원이나 기타 등등 학원에서도 단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과목은요, 전부 다 화학이에요. 그러면 이 강사가, 우승석 강사가 화학 강사고 지금 대성에서 S2나 두각에 나가는 강사인 건 알겠는데, 그럼 통합과학은 어떨까? 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각 학교에는 전교 1등이 있고요, 그 전교 1등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간판도 없는 학원에서 조용히 가서 공부를 배운 다음에 1등을 해서 오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우승석이라는 강사는요, 대구에서 원래 활동을 했었는데 그 대구에서 간판 없는 학원에 정점에 있던 사람이에요. 잠신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수한 학교인데 대구도 있어요. 그 대구에도 그런 학교가 7개 정도가 있는데, 그 7개 학교에서 50% 이상의 학생들을 제가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2학년 때 내신 화학이나 아니면 3학년 때 수능 화학 같은 것도 쭉 이어졌었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계속 쌓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저는 첫 해가 아니고 사실은 5년 이상 가르쳤어요. 5년 이상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든지, 혹은 어떤 부분에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장난을 친다든지, 요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내신에 대해 가지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신 공부를 할 때 많은 학생들과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특히 통합과학. 통합과학은요, 범위가 많고요, 내용이 깊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주로 하냐면, 잘 배우는 게 중요할까, 잘 외우는 게 중요할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바보죠. 당연히 잘 배우고 잘 외우셔야 돼요. 그럼 잘 배운다라는 건 어떤 거고, 잘 외운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데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승석은 잘 배우고 잘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 자, 여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가 뭘까요? 실제로 잠신고에서 나왔던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가요, 오답률이 높아요. 높은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틀려왔고, 우승석은 어떻게 가르치기 때문에 얘를 안 틀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머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얘는요, 물리 문제예요. 물리 문제인데 대표적인 역학 문제입니다. 뉴턴이죠. 사과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사과가 그냥 쭉 떨어지고 사과가 포물선 운동을 한다, 이런 내용이 통합과학에 있어요. 물리 파트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 문제를 푸실 때 분명히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얘 대충 읽어. 왜? 그림에 다 있거든. 그리고 나서 보기를 봅니다.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우리가 있잖아요, 요렇게 떨어지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냥 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평균 속력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애들은 외웠어.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경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맨날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얘네도 높이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럼 시간 똑같네? 그럼 A라는 친구보다 B라는 친구가 포물선이니까 많이 움직였네? 그럼 시간은 동일하고 이동한 거리는 B가 크니까 A가 B보다 작다. 그냥 요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요. 근데 디귿을 보면은 애들이 벙쪄. 왜? 지금 봤더니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크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똑같지라고 했는데 선지의 기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될까?
얘가 4번 문제였거든요. 4번 문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문제를 풀거나 일단 넘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운용에서 밀리게 되니까 점수에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점수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어. 근데 어떻게 가르칠 건데 우승석? 잘 볼게요. 이 문제에서요,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동한 거리가 같대. 그림 다시 볼게요. 그림 다시 보시게 되면요,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는 높이가 실제로 같지 않습니다. 높이가 같지 않다란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동한 거리가 같으려면 높이가 A라는 친구보다 B라는 친구가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보시게 되면 기억은 똑같고요, 니은부터 답은 똑같은데 해석이 달라져. 원래 시간분의 이동거리에서 시간이 동일하고 이동거리가 B가 크니까 기억이 니은선지가 맞다 이렇게 갔었는데, 얘가 아니고 이동거리가 동일하고 시간이 B가 적으니까 니은이 맞다 요렇게 가버립니다. 디귿이라는 애는요,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A가 B보다 작다. 이동하는 거리가요, B는 포물선인데 A는 직선인데 같으려면 직선 거리는 B가 더 작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귿도 그냥 맞다 요렇게 되셔야 돼요. 통합과학의 특징이 여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잠신고 문제는요, 제가 쭉 보니까 엄청나게 교육과정 외적인 것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계산적으로 엄청나게 밀고 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요 기출문제처럼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이 여러분들이 시중 문제집을 풀던지 아니면 경험적으로 쌓여있는 포인트들에서 굉장히 속기 쉽도록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파회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칠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동한 거리가 같다, 얘가 특수한 조건 형태네,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라든지, 아니면 높이가 동일하네, 그럴 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완성을 시켜드릴 거예요. 잘 배운다는 거는요, 어머님들 디테일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디테일을요, 전국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할 거고 어느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릴 거고, 요런 디테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찝어 드릴 거라고요. 그럼 하나하나 다 찝어 드리면 요런 부분을 안 틀리겠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평소 실력이 나오고 좋은 점수를 가질 수 있겠네. 이게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잘 가르치는 건 알겠고 잘 외우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요, 교재가 총 3종류가 있을 거예요. 이론서가 요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간 숙제서가 요렇게 있을 거고요, 손글씨 필기노트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얘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론서라는 애는요, 누구보다 시한성이 좋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접근을 하실 때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목별로, 색깔별로, 배열별로 전부 다 구성을 시켜놔서 보기 정말 쉽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의 숙제를 내서 동일한 유형에 대해 가지고 틀리지 않고 동일한 유형 중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다르고, 요런 디테일적인 부분을 완성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 편하도록 손글씨 노트, 필기 노트도 전부 다 제공해 드립니다. 교재는 이렇게 2세트가 있을 거예요. 제 교재 제목은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개념서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교재를 받을 때 앞에 이론서랑 뒤에 숙제 요렇게 구성이 될 거고, 필기노트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들고 다니기 쉬운 사이즈로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기노트의 내용 전체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수업을 하시게 될 때는 개념서만 들고 오시면 이 개념서에 어차피 숙제가 들어 있을 것이니 숙제서를 놔두고 오는 문제도 없을 거고요, 이 숙제서 맨 뒤에는 제가 전부 다 해설도 들어 있으니 해설을 보시기도 쉬울 거예요. 손글씨 노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거릴 때 교재를 들고 다니는 게 무겁습니다. 통합과학 교재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서든 외우기 쉽게, 시험 직전에도 보기 쉽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 필기 노트는요, 아이들이
암기하기도 쉽게 만들어놨어요. 필기노트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아직은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현강 설명회에서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요. 일단 중간고사 커리큘럼입니다. 기말고사 커리큘럼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배우는 거는요, 강사의 역량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잘 가르칠 거고 디테일적인 부분은 어디를 잡아줄 거고 어떤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될지 요거는 제가 다 잡아드려요. 그러면 그 주차를 저는 어떻게 완성을 하느냐, 내신 대비가 총 8주라고 봤을 때 4주 만에 1, 2, 3단원을 진도를 다 나갑니다. 1, 2, 3단원의 진도를 나가실 때 개념은 주차별로 이런 식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소단원과 그리고 암기해야 되는 소단원도 적절하게 배분을 해놨어요. 배분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주차에는 무조건 계산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떤 주차에는 암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외울 게 많아서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보다는 적절하게 암기랑 적절하게 계산이 섞여 있다 보니 암기를 하다가 힘들면 계산 문제로 복습을 할 수 있고 계산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암기를 통해서 리프레시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5주부터는요, 한 달 동안에 내신을 정말 디테일하게 암기시킬 거예요.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제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둘 거고요. 학교별로 유인물이나 부교재가 있다면 거기에 해당해서도 추가 자료가 만들어질 예정이며 그 자료들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찝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숙지를 시키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요, 수업 중에 잘 따라오면 좋지. 근데 수업 중에 만약에 다 못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언제든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카카오톡방을 오픈을 할 거고 카페도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24시간 내도록 전화, 조교가 상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 카카오톡 혹은 카페에 올리시게 되면은 하루 이내로 답변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전적인 해설입니다. 얘는요, 그냥 시중 문제집의 해설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어떻게 풀어야 우리 아이들이 가장 디테일하게 가장 로직하게 풀 수 있는지 흐름을 제공해 드릴 거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계산을 줄일 수 있는지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학생별 밀착 관리예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관리를 하는 걸까요? 숙제 검사해 주는 거? 아니면은 출결 관리해 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관리를 해준다라는 건 개개별로 약한 파트가 다를 거고 그 개개별의 약한 파트를 어떤 식으로 보충을 시켜야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맥락을 찝어주는 거예요. 그 맥락을 찝어드리는 것은 개개별로 다 해야 될 것이고 그 개개별 맥락을 찝어드리는 건 제가 다 해드립니다. 수업 전에 우리 친구들이요,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거를 틀렸고 어떤 거를 맞췄고에 대해 가지고 피드백이 전부 다 나가게 될 거고, 우리 조교들이 그 피드백을 해놓은 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놓을 겁니다. 그 쌓아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보겠죠. 철수야, 너는 역학 파트가 약한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운동량 충격량 파트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약한 것 같으니 요 부분은 개념의 암기가 안 된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의 계산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 후 문자에서도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직설적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매주 문자로 확인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설명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현장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승석이 그러면은 교재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숙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승석 강사였었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